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푹 쉬고 계시죠? 그죠? 파이팅 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어제 예고한 대로 리세션의 공포, 경기 침체의 공포인데요.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들, 문재인 정권의 돈 많은 자들, 문재인 정권의 수석들,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은 곧 닥쳐올 한국 경제 위기에 토낄 준비가 끝났다. 도망갈 준비가 끝났다입니다. 제가 과장할지 모르지만은 들어보세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기득권들, 문재인 정권의 부자들, 문재인 정권에 부역하는 부자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문재인이가 요번에 7명의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들을 갖다가, 그죠? 청문회를 지금 들이밀었는데요. 보세요. 이 도표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걸 유심히 봅니까? 여기서. 보셨죠? 자, 이거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본 관점을. 자, 일단은 경기 침체의 공포부터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 경기 침체라는 게 뭐라 하면은 그 아래 공포, 리세션의 공포라 그러면은 이게 좀, 그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디스플레이션, 리세션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걸 갖다가 생소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냥 경기 침체라 그러면 돼요. 아래 공포라는 게 경기 침체가 공포적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그래 자극적인 말을 뽑는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경기 침체고 경기가 안 좋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신문들은 말이죠. 언론들은 미국이 그저께 정권이 주식이 3%씩, 그죠? 다우지수, S&P, 나스닥이 3%씩 폭락을 하자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 보시고 아래 공포가 왔다 하는 사람은 뭐다? 경제적인 바보다. 경제적인 바보다. 나는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래 공포라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것은 우리는 벌써 2년 전부터 왔어요. 2년 전부터. 언제부터? 문재인이 집권할 당시부터. 제가 몇 번은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 5월은 우리나라가 경기 하강을 시작할 때였어요. 박근혜까지 경기가 상승기였고 미약 하나만 상승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반대의 정책을 썼다. 경기 상승기에 쓸 정책을 써가지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렸다. 경기 상승기에 쓸 정책이 뭐죠? 세금을 많이 걷어요. 법인세도 많이 걷고, 그죠? 그 다음 시중에 돈도 갖다가 조여버리고, 이런 게 되지, 그죠? 금리도 올리고. 근데, 문재인이 할 때가 뭡니까? 경기가 하강을 하니까 세금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들의 소득세라든가 또는 법인들의 법인세를 깎아줘야 되는데 기업들한테 세금을 왕창 긁어버렸어.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는데 세금을 더 걷어보니까 쓸 돈이 없어진 거죠. 그죠? 거기다가 52시간 근무 또는 소주성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사회를 갖다 공산주의 정책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왔죠. 2년 전부터 왔어요. 내년에 반드시 터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문재인의 공산적 정책과 탄압에 의해서 경기가 파괴될 대로 파괴되었고 현재도 파괴가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문재인이 말이고 법이야. 문재인은 뭐예요? 지금 실업률은 막 급증을 하고, 그죠? 고용률은 하락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생산, 투자, 소비는 확 줄어버리는데 문재인은 거짓말이다, 그게 가짜뉴스다. 고용은 늘고 있다. 국민의 소득은 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 투자, 소비도 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기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문바들은 고사하고, 문바들도 지식인들이 이거 다 알아. 근데 문바들은 그냥 문재인이 으쌰 문재인이한테 따라가면 돼. 너희는 따라가. 너희는 따라가다 레이민같이 쥐새끼같이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어. 물에 빠져 죽어.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은 염려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따라가면 안 돼요, 문재인의 정책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아껴야 돼요, 무조건. 자,
리세션의 공포가 즉 경기 침체의 공포라는 것이 말이죠. 몇 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말이죠. 간간히 나왔어요. 우리 신문 지상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당장 경기가 안 좋다 그러고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앉아서 가짜 뉴스다 때려잡으라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언론이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건이 터지고 유럽에서 사건이 터지고 중국이 갖다 경기가 뭐 0.2% 하락하면 경기 침체다. 큰일 났다. 이런 걸 갖다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틈틈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미국 주식이 갑자기 2% 폭락하고 3% 폭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주식에 관심 있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게 뭐냐? 미국이 지금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 전후에 약 10년 동안 경기 호황을 맞고 있다. 달러를 막 풀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경기 침체로 간다. 툭툭 몇 개월 만에 한번 떠져. 다우지수 폭락, 달러 하면 어떻게 돼요? 금값 폭등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 특히 이제 방송에서 잘 안 달아. 저 새끼들은 방송에서 나쁜 놈들이야. MBC, KBS 이것들은 잘 안 달아. 1, 2분 잠깐 다루고 말아. 그죠? 신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아르 공표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장단기 국고치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거죠. 역전. 그죠? 원래 장기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단기 금리, 2년물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나라 자산이 안전하면은 오래 가지면 오래 가질수록 안전하고 금리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몇 개월 작년부터 툭툭툭 몇 개월에 한 번씩 튀어나와. 그죠?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가 미국 국채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단기금리가 자, 이거 어려우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여튼 국채의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역전이 일어났다. 거꾸로 됐다. 이건 보시면 돼요. 그죠? 원래 채권은 어려운 거니까 일단 도표를 하나 보세요. 그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한 시점을 가만히 보세요. 1980년, 1990년, 2001년, 2007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난 시기가 1978년이었어. 근데 경기 침체가 온 게 1980년과 81년 사이야. 2년 후야. 그죠? 그 다음에 1988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1990년에 경기 침체가 와. 또 2년 후야. 2002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와. 2001년이야. 또 1년 반 후에 와. 2005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 2007년에 와. 또 2년 후에 경기 침체가 와. 그러면은 지금 2018년, 2019년이죠. 그죠? 그럼 2, 3년 후에 온다 하는 게 정설이죠. 정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아래 공포, 경기 침체의 공포라는데 이걸 그대로 또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다? 미국과 세계 경기다. 미국과 세계 경제의 기준이지 한국은 통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한국은 어떻게 돼 있다? 벌써 파괴될도록 파괴돼 있고 2년 전부터 침체가 왔다. 그래서 자꾸 IMF가 올 것이다. 하는데 IMF가 왔어요. 즉 헤지펀드가 한국을 공격 안 했다 뿐이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상태는 1997년의 IMF보다 훨씬 더 악화돼 있다. 맨날 신문에 나오는 게 그죠? 맨날 신문에 나오는 거 있죠?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다. 10년 만에 최고다. 그죠? 고용률이 20년 만에 최악이다. 그죠? 빈부격차가 20년 만에 10년 만에 최고로 벌어졌다. 이런 거. 그죠? 생산과 소비가 8개월 동안 생산과 소비 투자가 8개월 동안 하강을 하고 있다. 그죠? 8개월 동안 하강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IMF에 준하는 경제 위기가 와 있어요. 벌써. 와 있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나느냐.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유럽이나 일본이 경기 침체로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면은 그 나라는 아직까지 올해 초나 현재까지는 잘 맞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외부 경제에다가 해외 경제에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갖다가 변명을 하고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문재인이가 2년 반 동안 자기가 한 정책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파괴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면은 이제 2년 한 1, 2년 후에 미국이나 중국이 또는 일본이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러면 우리나라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때 뭐가 되느냐? 재앙이 된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재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 그러는데 경기 침체가 급속하게 와버리면은 뭡니까? 자산 가치 떨어지죠? 주가 떨어지죠? 원자재값 하락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에서 하나 포지션을 취할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취할 게 우리 모두 돈에 관심이 있죠. 부동산과 주식이란 말이에요. 부동산과 주식. 그죠? 월급 받는 거 외에 이자 소득 외에 이자 소득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은 월급 받는 거 외에 우리가 지금 자산 운용을 하는 게 뭐야? 부동산하고 주식인데 대부분은 부동산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부동산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난 올라간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그건 나중에 한번 뭐 방송을 해드릴게요. 근데 주식을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왜 내가 주식을 말을 하지 않느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 6, 700만 명이 돼요. 특히 개미 투자들이 많은데 제가 이 말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한국 주식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1년 전부터 한국 주식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인들한테. 근본을 봐라. 기본을 봐라. 한나라의 위정자를 봐라. 저 문재인이라는 작자가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킬 거 아니냐? 기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가는 것 같으냐? 기업을 갖다가 탄압하려고 가는 것 같으냐? 응? 깨우통깨우통해 애들이. 그래도 뭐 삼성도 방문하고 뭐 맨날 돌아다니면서 4천 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제 초기에 다 찍어놨는데요. 문재인은 뭐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복지를 갖다가 실행을 하고 있다. 복지와 성장은 같이 갈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은 문재인은 2년 반 동안 지금 복지를 갖다 줄기차게 하죠. 내년에도 초슈퍼 예산, 울트라 예산을 갖다가 70억이나 60억을 또 정액한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복지에 쓰겠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인프라나 R&D 투자가 되지 않아요. 문재인이는. 즉 뭐냐? 복지를 빙자해서 성장을 시키라 그러는 성장을 죽이고 있다는 정책이죠. 기본적인 개념이 문제는. 그래서 주식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폭락했다가 반등했다 폭락했다 반등했다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일어날 거예요. 몇 개월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이제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있는 주식을 일단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주식에 잠깐씩 반등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들이 사거나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샀다가 팔고 해야지 빠져나가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런 걸 누가 받치겠느냐?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가 받치고 있죠. 그죠? 그걸 누가 받치게 했느냐?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가 혼란이 오고 경제가 혼란이 안 오도록 인위적으로 지금 막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은 지금 정권가에서 떠도는 이야기인데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정권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못 쓰게 해요. 문재인 쪽에서. 문재인이가 지가 그 국무회의 수석회에서 말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갖다 남발하지 마라. 한국 경제는 좋다. 펀더멘털이 좋다. 가짜 경제 남발하지 마라. 그런 정권가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리포터가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고 일반인도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우리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랑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뭐 현대경제연구원이 있는데 이것도 가짜야. 현대경제연구원이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3%로 보고 있더라고. 가짜야, 가짜. 그 압력에 의해서 문재인 쪽이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래 발표하는 거예요. 삼성은 경제 보고서를 발표 절대 안 하죠. 그죠? 그죠? 그 LG도 뭐 2.몇 %, 그거 다 가짜야.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리려고 해도 언론 통제를 하고 특히 정권가나 투자회사 이런 걸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최악의 경우가 앞으로 닥칠 것이고 최악이 될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래 공포, 경기 침체의 공포가 아니라 자, 다시 돌아갈게요.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처음에 도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관급 후보자 7인의 재산 시청자분들한테 뭐를 보시라 그랬어요? 한 1분 동안. 아마 대부분들이 야, 조국이는 재산이 56억이래. 최경희는 106억이래.
저 밑에 가니까 한상혁이라는 7억 아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파트가, 야, 아파트가 다 두 채야. 아파트도 두 채고 전세권 너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부를 축적한 사람은 대부분 아파트 한두 채에 두세 채씩 갖고 있어요. 조그만 거다, 큰 거든. 그리고 재산이 보통 몇십억 원 됩니다. 한 5, 60대까지 살으면은. 그럼 그래서 여기서 뭐를 봐야 하느냐? 예금을 보세요, 예금을. 예금. 조국이 현금 예금이 현금 재산, 현금이 34억. 최기영이 현금 32억. 김현수, 제가 재산을 17억이라고 신고했는데 전 자산을 현금이 5억. 이종욱이 재산 17억 중에서 현금이 5억. 은성수라는 31억인데 현금이 11억. 조성욱이라는 재산이 27억인데 현금이 21억. 한상혁이라는 재산이 7억인데 현금이 6억.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지금 뭘 해놨다? 저 재산이 17억 뿐이 안 되고, 그죠? 17억 뿐이 안 되고 27억 뿐이 안 되는 애들이 현금을 5억을 챙겨놓고 21억을 챙겨놓고 30억 되는 애가 11억을 챙겨놨어. 즉, 자기 재산의 현금을 갖다가 약 3분의 1씩을 챙겨놨어요. 그죠?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일반인 아파트 한 채 갖고 두 채 갖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를 갖고 있다? 뭐 주식 쬐끄만 거, 뭐 코스닥 같은 거 좀 갖고 있고, 그죠? 뭐 삼성전자나 국민은행이나 대형주 조금 갖고 있고, 현금 재산이 1억이 있는 사람이 참 드물죠. 현금 재산 1억 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자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재테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현금이 있어요. 있는데 현금이 5억, 30억 이런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은 자산을 묻어두면 안 돼요. 그죠? 재산을 계속 굴려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부를 갖다가 더 늘리길 원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죠. 그렇죠? 근데 저기 보면은 요번에 장관 후보자 7인의 재산 중에서 눈에 띄는 게 17억짜리가 현금 5억을 갖고 있어. 재산이 7억짜리가 6억을 갖고 있어. 뭐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 사회 기득권과 문재인의 부역자들, 문재인의 고위직들은 뭐를 준비하고 있느냐? 곧 경제 대재앙 위기가 온다.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현금을 확보하고 한 다음에 거기서 베팅이 들어간다. 이런 거죠. 또 얼마 전에 윤석열이 청문회 때 보니까 윤석열이 와이프 김건희라는 사람이 재산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60억인가 70억 되는데 현금 재산이 50억이다. 예금이 50억이다. 그 사람이 70억 80억을 모은 사람이 윤석열의 아내가 돈을 투자하거나 이런 걸 그런 인맥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현금으로 모아놨어. 무엇을 뜻하느냐? 곧 온다. 곧 경제 위기와 경제 침체와 재앙이 온다. 현금을 모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국민이 죽고 일반 서민이 죽고 일반 중산층이 아비규환이 일어날 적에 투자가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제가 이 도표를 갖다가 현금성 재산 도표를 갖다가 찾아보려고 현재 문재인의 강요와 주스파들이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현금이 얼마 있는가 안 나와. 근데 이게 다행히 이게 중앙일보일 거예요. 아마 중앙일보하고 무슨 일보에서 채널 A에서 이거를 했는데 그 두 개 방송만 현재 장관급 장관 후보자들 현금 재산이 이렇게 많다. 5억 이상이다. 이걸 하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그죠? 나쁜 놈들 그러기 전에 참 용의 주도한 놈들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암시를 주는 겁니다. 재산이 10억, 20억 뿐이 아닌데 현금이 5억, 7억을 갖고 있어. 그렇게 간접적으로 문재인을 비판하고 문재인 부역자들을 비판하면서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국민들도 잘 보세요 하고 간접적인 비판하고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시중에서는 금을 사야 된다, 달러를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근데 얘네들 가만히 보면은 달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금은 하나도 없네, 금은? 그죠? 그러면 현금성 예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달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달러가 현금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쪽에서 문재인이가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 또는 차관급을 발표하면 보통 재산이 30억, 40억, 50억 이래. 아니 우리가 팔짝 뛸 노릇이야. 공무원만 했다는 새끼들이 학자만 했다는 새끼들이 왜 그래 재산이 많아?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대표 장관들보다 후보자들보다 재산이 더 많아.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전부 다 좌파들 아니 좌파들. 그죠? 이 7명만 봐도 희한한 좌파들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즉
가난한 자를 갖다가 돕겠다 그러고 가난한 자를 갖다가 착취하는 걸 막겠다는 놈들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 조국이가 오늘 그 막 터졌죠. 조국에서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좌파나 우파가 없는데 좌파들은 비양심적으로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을 착취하고 위장을 하고 그죠? 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망갈 거는 지들이 먼저 해나 국민을 위하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돈 안 쓰면 돼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저축하시고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있으시고 1억 있으면 1억 갖고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생산과 소비가 말이죠. 생산과 투자가 하나도 안 늘어나. 생산과 투자가 어디로 빠진다? 외국으로 빠진다.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죠? 소비도 안 늘어나. 소비도. 일반 생필품 물가가 오르고 뭐 가전제품 같은 게 좀 싸지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경기 침체 아래 공포 리세션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수석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문재인 정권의 기득권들이 어떻게 경제 위기를 예상하고 경제 재앙이 오는 걸 대비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버일 수 있지만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TV 여명이었습니다.